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북미 관계, 한미 관계 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열흘 전에 주진우 라이브에 정세현 장관께서 오셔가지고 이 얘기하셨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 해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자, 노동신문 사설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의 식량 문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관계에서 미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가지고 설전만 벌이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최근에 만나서요 싸우기만 한 것 같은데 첫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 바이든 정부 수립 후에 첫 만남에서 이렇게 세게 부딪힌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먼저 작심하고 싸움을 걸은 셈이죠. 아, 그래요? 블링컨이 그러니까 중국의 인권 문제. 네. 거기서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홍콩 문제에 관련해서 그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거, 그걸 인권 탄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쪽에 신강 위구르족에 네. 그쪽에 가끔 그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 그걸 중국이 중앙정부가 세게 탄압을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중국이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네.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 이제 중국을 앞으로 말하자면 코너에 몰아넣으려고 그러는 그런 싸움을 먼저 걸었죠. 미국이요? 블링컨 장관이. 네. 그러자 중국의 양재츠 그 정치구원, 네. 외교 담당 정치구원, 옛날에 미국 대사도 하고 한때 미국 네. 대사도 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소위 지미파로 알려져 있지만 네. 최고 미국통. 그날은 양재츠 정치권이 아주 작심을 하고 인상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강한 톤으로 미국이 그 내정 간섭하지 마라. 예. 그건 주권 문제다 하는 식으로 반발을 하면서 싸움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원래 2분 동안 포토세션, 사진 찍는 원고 없이 얘기하는 것이 포토세션 아니에요? 네. 2분 동안만 하기로 했는데 결국 1시간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예. 처음부터. 그거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을 에워싸는 전략인데, 그걸 추진하는데 관련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인권 문제라든지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중국의 내부적인 문제점들을 같이 압박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신호로 됐죠. 그러니까 그 알래스카에서 만나 중국을 보고 얘기했지만 실은 그 뒤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인도, 예. 또 호주 이런 국가들한테 네. 똑똑히 봤지, 이렇게 가는 거야. 예.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세게 싸우면 우리는 또 참 입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국력이 없을 때는 네.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표현도 했었고, 네. 또 무슨 돌고래처럼 이렇게 그 고래들 사이에서 능수능란하게 자유롭게 헤엄쳐서 얼마든지 우리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국력이 상당히 커졌어요. 예. 우리 국민들이 아직 지금 실감을 못하고 우리는 아직도 약소국이라는 생각을 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 G10, 그러니까 12 경제권 대국이죠. 네. 작년에 아마 G9까지 갔을 거예요. 네네. 우리. 그다음에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예. 세계 군사력 세계 6위. 그러니까 경제 대국의 군사 강국인 셈인데,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도랑 속을 걸어가면서 이쪽 뚝에 풀도 뜯어먹고 이쪽 뚝에 풀도 뜯어먹는 소처럼 예. 그런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배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배짱과 지혜가 필요합니까? 북한은 북중 관계 발전 의지를 밝혔어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하고 친서를 교환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 미국과 중국의
격화되면서 저 중국에 딱 붙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그 반대로요. 오히려 반대요? 중국이 먼저 친서를 보낸 거예요. 아, 그래요? 미국과 이제 알래스카에서 대판 싸우고 예. 그러고 나서 시진핑 주석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예. 구두 친서를 예. 보내서 정세가 지금 험악해지는데 예. 결국 우리 둘이 이 협력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네. 그런 식으로 친서를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답신을 또 보냈고 네. 또 하나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알래스카에서 아마는 첫 만남부터 그 대판 한판 싸운 뒤에 네. 러시아의 외무상을 초청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2, 23 오늘 23일입니까? 네. 지금 베이징에 있어요. 예. 내일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을 거느리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오는데 대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이 동맹이었던 국가들 네. 또는 우방 국가였던 북한, 러시아하고 같이 스크럼을 짜고 네. 여기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4185님께서 멋진 비유십니다. 이 풀도 뜯어먹고 저쪽 풀도 뜯어먹어야 된다. 그러면 정세현 장관님이 네.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예. 제 얘기가 아니고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님이 네. 2005, 6년지간에 쓰셨던 표현입니다. 아, 그래요? 저작권은 분명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됐을 텐데. 아니 그래도 나중에 표절이라고 그러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자, 북한 사정 그리고 특별히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셨어요. 5월 이후에 북한에서 여기저기서 아사자가 나올 수도 있다. 심각한 식량 위기가 현실화될 거라고 했는데 북한의 식량 사정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노동신문 사설에 알고 거지를 무조건 점령하자는 제목의 사설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네. 그 이후에 미국의 VOA라는 방송이 있잖아요. 네. 또 RFA, 네. 또 데일리 NK 미국 내에서 북한 관련 소식을 비교적 상세하고 네. 정확하게 휴미트가 있으니까 네, 네. 정확한 소스가 있습니다. 그 소스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거나 종합해 보면 네. 이미 함경북도 쪽에서는 그러니까 평양에서 먼데요. 예. 함경북도 쪽에서는 거기에 워낙에 이제 산비탈이고 그렇기 때문에 식량도 많이 이제 생산을 못하지만 주로 이제 감자 먹는 데인데 네. 강냉이 감자 먹는 데지만 다 떨어지고 이제 강냉이마저도 떨어져서 그 무시래기 네. 시래기를 그저 적당하게 삶아서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있다. 예. 또 평안북도에서도 뭐 3끼 먹던 사람이 2끼로 줄이고 아이고. 2끼 먹던 사람이 1끼로 줄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비일비재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그 새 방송이 보도를 했어요. 보릿고개가 왔네요. 여기는. 시작이 됐죠 이미.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에 그 태풍이 우리도 태풍 피해를 봤지만 태풍이 북쪽을 그냥 더 큰 피해를. 그렇죠. 왜냐하면 나무도 없고. 그렇지 열악하니까 열악하게. 같은 태풍이 지나가도 피해 규모는 크기는 북쪽이 훨씬 커요. 예. 그 작년에 농사를 그냥 망쳤지. 예. 금년에 먹을 생량이 이미 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평양 같은 데는 남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진달래가 4월에 피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전에 진달래 피기 시작하면은 보리가 나올 때까지 배고픈 네. 고개가 이제 시작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5월쯤 되면은 아마 네. 아사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올 거고. 근데 한편 지금 WFP라고 그 유엔 산하 세계 세계 식량 계획 예. 그 평양 취재원들이 나왔어요. 네. 중국을 통해서 이제 나와 가지고 자기들 그 사무소로 돌아가면은 아마 머지않아서 이제 북한의 식량 사정에 네. 대한 산정을 해가지고 네. 곧 이게 아사자가 나오게 생겼으니까 인도주의 차원에서 네. 이게 식량 지원을 국제사회가 해야 된다는 캠페인을 벌일 겁니다. 유엔도 보내고 국제기구에서 보내면 우리 정부도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먼저 시작하자 이게. 아, 우리가 먼저. 내용을 먼저 아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미 간의 아니 미중 간의 관계가 이렇게 험악해지면 네. 그리고 좀 중국이 북한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일 만큼 그렇죠. 이게 다급하네요.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쉽게 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더구나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해 놨기 때문에 네. 앞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또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미국의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군사적으로 반발을 하든지 할 도발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어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북미 관계는 당분간 접점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건 북미 관계는 그렇게 흘러가리라고 보고 네. 그러나 남북 관계마저 그렇게 접점 없이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그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마중물로 식량을. 우리 정부가 식량 지원을 좀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네. 식량 지원을 해서 우리가 인도적으로 그래서 자주적으로 남북 관계를 좀 풀어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식량 보내자. 그러면 또 이런 문자 옵니다. 북한 인민들 그렇게 굶어 죽는데 이 터주면 김정은 위원장 핵 개발하는데 다 쓴다. 이런 비판 늘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의뢰 나오는 질문인데 네. 핵은 뭐 여기서 방아찐 쌀이나 또는 비료나 이런 거 가지고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네. 거기는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인민 경제와 군수 경제가 완전히 별도로 돼 있다. 말하자면 이쪽은 인민 경제고 이쪽은 군수 경제에서 넘나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핵이나 미사일 개발은 군수 경제 쪽에서 하는 거고 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그 분야의 이 수출입을 통해서 생기는 이문을 가지고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체제죠. 그러니까 쌀과 비료를 주면 거기서 힘을 얻어 가지고 핵 개발한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또 거기서 개발하는 핵과 미사일은 대남용은 아니에요. 네. 대남용은 아니에요. 네. 미국이 어떻게 그런 것을 개발할 수밖에 없도록 또는 실험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북한은 하는 거고. 예. 미국도 우리처럼 살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가면서 달래가면서 회담하자고 그렇죠. 하면은 사고를 안 칠 텐데 네. 요즘 미국은 그 인권 문제 거론할 가능성이 높고 아이고. 또 하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그럴까 문제점은 뭐냐면 협상으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를 계속 강화해야 된다는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협상으로 끌어내려면 협상에 나와서 뭔가 챙겨갈 것이 있다는 희망이 보일 때 나오는 건데. 그렇죠. 달래야죠. 그렇지. 네. 근데 채찍을 들고 때리면서 그렇죠. 회담장으로 나오라면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장관님도 저 밥 사줄게 나와라. 그럼 제가 바로 가지만 너 혼나보자. 그럼 제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적절한 비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이 자력갱생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도 이 국경을 꽉 잠궜는데 식량 지원 북한이 받을까요? 근데 양을 2019년에 우리가 WFP 이런 데서 다 식량 지원해야 된다고 할 때 네.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지만 2019년에 5만 톤을 주겠다고 했다가 네. 그쪽에서 그 콧방귀도 안 꼈죠. 네네네. 아니 한때 50만 톤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을 주던 남쪽이 이게 5만 톤 가지고 뭐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작년 농사를 그렇게 태풍 때문에 망친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지금 부족량이 아마 2,500만이 먹는데 550만 톤이 필요하다고 할 때 부족량이 한 200만 톤 될 겁니다. 아, 네. 엄청나게 부족하네요. 엄청나게 부족하죠. 네. 그런데 50만 톤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빈집에 황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받겠다는 사인이 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 50만 톤 정도 준비해놓고 인도적으로 북한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자. 그렇죠. 그건 네. 또 유엔 대북 제재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조혜숙님께서 북한은 마치 중2병 걸린 청소년 같습니다. 어르고 달래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르고 달래서
남북 하야 협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적절한 비유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팔자입니다. 네. 나라의 팔자야. 네. 북한이 그렇게 떼 쓰고 그리고 뭐 달래하고 해야만 떼 쓰는데 달래야만 말을 듣는 그런 지경이 돼 있는데,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선 첫째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예. 둘째는 유엔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북한이 취한 몇 가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막 곧 그 체제를 무너뜨릴 것처럼 압박에 들어오니까 네.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세게 무서워서.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달래가면서 네.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도록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게 그렇죠. 우리 팔자예요. 네네. 그렇지 않고 여기서 강공일변도로 가고 미국에서 계속 인권 개선하라 그러면 거기서 대들 거거든요. 아니, 미사일 그건 쏠 거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건 집에서도 막 그냥 자식이 밉다고 그래서 무조건 혼내기만 하면 뭐 제가 지금 나가죠. 때려 부시든지 무슨 불을 불질러 버리든지 그러지. 네, 그렇죠.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또 구체적으로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뭘 좀 도와야 됩니까? 어떤 쪽으로? 우선 급한 건 식량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보리고개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쌀 농사 지어서 먹을 쌀이 나올 때까지는 식량이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금년 농사가 좀 잘 되도록 하려면 쌀 말고 또 비료를 좀 줘야 돼요. 네, 네. 비료를 그렇게 또 그쪽에서 원하더라고요. 비료, 농약. 왜냐하면 비료가 이제 그동안에 30만 톤 준 적이 있는데, 비료 10만 톤을 주면 자기네들이 그걸 농사를 잘 져서 30만 톤 양곡을 증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 30만 톤 주면 쌀로 치면은 90만 톤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아, 네. 또 하나는 농약. 농약. 지금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소위 화학공업을 크게 발전시키지 못해서 비료와 농약 생산을 제대로 못해요. 예. 비료 생산량이 한 150만 톤 되는데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한 30만 톤 정도? 네. 농약도 뭐 별로 그 생산을 못하고, 근데 농사 짓는 데는 농약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쌀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농약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통일부 장관이 좀 운을 띄우고, 네. 민간단체들이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자체도 참여하고. 지자체도 하고. 네. 내가 어저께 다른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라북도 지사가 네. 시도 자치단체 협의회 의장이 돼 있어요. 송화진 지사가. 송화진 지사가. 그러면 전라북도가 대표적인 농도 아닙니까? 네.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쌀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나면, 정부에서는 과거에는 제가 정부에 있을 때는 남북협력기금으로 5대5 매칭 펀드를 해줬는데, 네. 50억을 만들면은 정부가 50억을 줘가지고 100억짜리 물건을 보낼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3대7로 높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30억을 모아놓으면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70억을 보태가지고 네. 100억을 만들어줘요. 예. 이런 제도를 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님께서 북한이 오죽하면 그러겠냐. 남한밖에 없어서 그렇지 조건 없이 도와야 한다. 생판 다른 나라도 돕는데. 그렇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랬습니다. 남과 북은 같은 언어를 쓴 어머니가 같은 형제라고요. 도와야죠. 자, 그런데 3750님은 그런 놈들이 개성사무소 파괴합니까? 필요하면 직접 도와달라고 하든가 해야죠. 지금 직접은 아니어도 간접적으로는 계속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장관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철수한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요? 아니, 전력난도 있고, 예. 체코 대사관도 좀 철수했고, 예. 러시아도 좀 돌아갔고,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평양에도 먹을 게 없어서요? 어디? 평양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평양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는 거지. 아, 예. 자, 장관님, 앞으로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 관계가 좀 답보 상태인데 어떤 일을 조금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선 쌀 지원, 네. 비료 지원, 농약 지원 같은 걸 해서, 네. 금년에 그 사람들이 참 편히 살 수 있도록 남쪽이 도와줄 수 있다는 일단 메시지를 보내고, 예.
그렇게 되면은 점차 이제 한 4월쯤 되면은 네. 국경 봉쇄를 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식량 때문에 국경 봉쇄를 풀 수도 있다. 그렇지. 네. 예.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쟤들이 그거 안 열고 베길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놓고 네. 주면 되고 그걸 받아 먹으면 그다음부터 적어도 남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화에 곱게 나올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남북이 아니 입속에 먹을 걸 넣어주는데 그 사람한테 그 대들고 눈 부라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평화는 네. 이 벼화자 평화라고 할 때 화자를 좀 한자 글자가 참 묘한데 네. 벼화자 옆에다 입구자를 써놓은 거예요. 아, 그러네요. 어? 네. 벼가 입속에 들어가는 게 골고루면 그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 큰 가르침 주십니다, 오늘도. 그렇지.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아니 뭐.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장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면서